화이트리스트? 네. 극우단체 지원? 무슨 내용이죠?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권적 차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든지 또 상당히 또 이런 좀 그 정치적인 이런 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는 이 자신의 정권의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 일종의 하나의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소위 말해서 보수를 표방했던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 강한 목소리, 그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야당이나 또는 뭐 노동단체, 또 문화계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상당히 또 그걸 갖다 방해하는 듯한 여러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동원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예산도 지원하고 CG가 지금 올라오는데 저걸 보고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간제도모를 개최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지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들 명단이라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히 정권에 반대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집회라든지 아니면 또 야당의 집회 같은데 행사장에 가서 일종의 자발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난 조사 결과에 보면 당시 국정원 등 뭐 이런 이 정부기관에서 그런 이 상당한 물적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정경련을 동원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이 보수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워낙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 사실은 뭐 데모하고 뭐 시위하는 거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자금을 댐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방해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영장이 발부됐는데 10여 곳입니다. 우리 보수단체, 뭐 북한 뭐 센터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관들, 그 MB 정부 시절 때 행정관들 집도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본 거고요. 그럼 그게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돈이 왔으며 얼만큼 왔고 얼만큼 관제 데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들어서 보입니다. 그럼 이게 근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이 여는 미래죠. 청년이 여는 미래랑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단체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체는 아닌데 왜 유명하냐면 지금 새누리당의 그 신보라 의원이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너무 좌파가 선동하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했는데 이 두 단체가 지금 압수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마 그냥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가 범죄 혐의점을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뭐 신보라 의원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단체의 대표를 맡았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이 여는 미래 이건 2010년에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보라 의원이 여기 대표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5년서부터는 또 청년이 만드는 세상 이런 거 대변인을 했고 그 2016년에 국회의원을 했고. 그렇죠. 좋죠, 뭐 그러니까. 대박. 아니요, 뭐 대박이라기보다는 뭐 국회의원 정말 다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결국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런 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성으로 비례대표가 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0년서부터는 돈을 지원도 받고. 이야, 이렇게 꽃놀이패가 있나요?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신보라 의원 같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해서 좌파 그러니까 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무슨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업어주고 또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반가운 현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신보라 의원이 지금 거의 만들었던 이 청년이 여는 미래 이 단체 자체가 과연 자발성이 기초한 것이냐. 일종의 예를 들면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정원이 조직 과정에서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뒷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국정원 등을 비롯한 정부 관변 쪽으로부터 뭔가 부적절한 자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혐의가 특정돼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신보라 의원의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받은 게 이게 그렇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네. 그리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천안함 때 물론 그것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 천안함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종북 좌파를 계속 몰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회의 건전한 비판을 닫으려고 했던. 그렇죠. 새는 좌우의 날개로 함께 난다. 네. 이런 사안을 보게 되면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들도 죽이는 경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일종의 그러니까 언론의 재갈을 물린 것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신념에 찬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얻으려고 하던 하나의 그런 이 이명박 정부 때의 조금 도가 지나친 하나의 정치 공작적 냄새가 분명히 난다는 것입니다. 게 아닌 것 같은데 국민의 의식을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아직 유죄로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그렇게 이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가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시면 여기 또 변호사 있으니까. 아니요, 저도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변호사 생각합니다. 수임해갖고 또 만약에 명예훼손 들어오면 그래도 또 변호사들도 먹고 살고. 근데 수임료를 대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김영란법 위반. 대주고 싶은데 김영란법 위반.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좀 수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 기억나잖아요. 2014년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그렇죠.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고유명사처럼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80년 5월, 87년 6월 항쟁. 네. 그 중간중간의 사건은 예를 들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4선언. 네. 그거는 2007년이에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날짜를 잊어도 돼요. 근데 2014년 4월 16은 고유명사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월호 침몰. 까먹을 수가 없는. 없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얘기하면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 세월호 이럴 때 국민들의 감정이 팍 폭발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족들이 단식에 들어갔을 때 그 옆에서 폭식 투쟁을 하던 분들. 네. 뭐 이쪽은 아닙니다. 신보라 의원의 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가 있었죠. 그런 단체들조차도 그 많은 피자를 어디서 사오죠? 무슨 돈이 있어서? 가능성이 아마 이게 수사가 조금 확대된다 그러면 그 가능성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 조롱이죠. 그 옆에서 조롱도 인격 모독이죠. 그걸 하는 부분에서 만약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건데 자발적이 아닌 어떤 정부의 지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지금 공작이 보이잖아요. 공작에 의한 결과라 그러면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돼야 되고요. 이거는 그 단체도 문제지만 그 단체에 지원했던 정부의 도덕성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신보라 의원, 정계 진출. 이런 우파 단체 조직 과정에서부터 지원 과정 상당히 오래됐어요. 최소한 한 6년은 됐습니다. 2016 하기 전까지. 신보라 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지금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런데 또 청년위원회 미래 여기 대표했다고 우리가 방금 소개했는데 탄핵 소추하는 표결에는 또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과연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에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천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의 퀴즈로서 상당한 정치적 수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의 대표적인 전형의 정치인이라는 비난도 보수 진영에서는 받았던 게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젊은 분인가 봐요. 그게 83년생입니다. 83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30 중반 정도. 83년생이면 제가 첫 감옥을 가던 해인데.
아유, 예.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감옥만 간다 그러면 일단 겁을 먹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간사는 빼주려고 노력했지만 직접 가보진 않았거든. 이번에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면 저는 이제 접견 가고 이렇게 예. 이런 동상하는데 당시 비례대표 7번을 받습니다. 7번 홀수로 이제 여성들이 예, 가긴 하는데 13579 이렇게 되죠. 7 정도면 뭐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될 무조건 수 있는 되는. 그 번호 자체고 사실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사실 많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국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청년 단체들의 예. 어떤 대표라든지 세상을 역할을 여는 했기 청년. 때문에 그 어떤 번호를 받은 거고요. 근데 예. 지금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고토처럼 또 탄핵에 왔을 때는 청년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탄핵을 또 찬성하는 모습. 아마 조금 어색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예.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금 네. 올해 청년들의 실업률이 체감으로 최고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변한다? 대신한다? 하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보면 뒤에서 저렇게 우리의 세금을 갖고 검은 짓을 하는 그 돈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거 그 보통 바로 문제가 그 때문에 아닌데. 상당히 아마 청년들이 느끼는 상당히 배신감과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예. 지금 신보라 의원이 만들었다는 것이 청년이 여는 미래인데 청년이 여는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요? 청년들이 자기의 특권과 반칙에 의하지 않고 공정하게 게임 룰에 의해서 자기 실력에 의해서 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꿨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보라 의원이 상당히 이 상당히 보호하고 밀었던 그러한 정권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오히려 청년 취업난이 더 가속화되고 청년들의 이 박탈감이 더 이 정복됐던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또 있지만 이번에 결국 자신이 지금 만들었던 단체가 당시 정권으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에 의해서 이 성장이 됐고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적인 영달까지 누렸다고 한다면 아마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꽤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지금 신보라 의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자기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아무튼 뭐 지금 자신이 관여했던 단체가 아마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신보라 의원도 아마 조만간은 아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아마 올라서 아마 출두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 의원은 보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아들, 문준용 씨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TV 화면에 많이 나왔습니다. 문준영 그 아들 특혜 의혹 관련해서 4월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 얘기를 주장했던 의원이기도 하고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 관련해서 그 동영상들이 좀 많이 도는데요. 왜 공짜 세금을 갖고 그렇게 무상복지를 하느냐라고 아주 멋있게 본인이 봤을 때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시장이 대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보할 게 있으면 내한테 홍보를 할 걸 좀 알려달라. 정책을 알려달라 함으로써 결국 신보라 의원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실 쓴웃음을 짓고 말았는데요. 아주 당찬 젊은 여성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아주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 시장이라든지 야당 의원들한테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웃음을 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컨텐츠가 없다 이런 걸 좀 돌려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좀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내용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격을 당하는 상황인데 왜 유명하냐면 지금 새누리당에 그 신보라 의원이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이 나고 나서 너무 좌파가 선동하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고 했는데 이 두 단체가 지금 압수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마 그냥 포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뭔가 범죄 혐의점을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서 찍은 거기 때문에 신보라 의원도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단체의 대표를 맡았었거든요.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청년이 여는 미래 이건 2010년에 이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신보라 의원이 여기 대표를 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2015년 사람들 앞에 가서 상당히 또 그걸 갖다 방해하는 듯한 여러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동원되는 이 사람들에게 예산도 지원하고. CG가 지금 올라오는데 저걸 보고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간제 데모를 개최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지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단체들 명단이라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당히 정권에 반대되는 그 목소리를 높이는 예. 뭐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집회라든지 아니면 또 야당의 집회 같은데 행사장에 가서 이 일종의 자발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조사 결과에 보면 당시 국정원 등 뭐 이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영장이 발부됐는데 10여 곳입니다. 우리 보수단체, 뭐 북한 뭐 센터 보수단체뿐만 아니라 행정관들, 그 MB 정부 시절 때 행정관들 집도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본 거고요. 아하. 그럼 그게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돈이 왔으며 얼만큼 왔고 얼만큼 관제대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럼 이게 근데 과거에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2010년 천안함 침몰 때 좌파 단체를 중심으로 대학가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청년들이 모였다. 청년이 여는 미래죠. 청년이 여는 미래랑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단체인데요. 예. 아주 유명한 단체는 화이트리스트? 예. 극우 단체 지원? 무슨 내용이죠?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의 반대말이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권적 차원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반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든지 또 상당히 또 이런 좀 그 정치적인 이런 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는 이 자신의 정권의 차원에서 이익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이 일종의 하나의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에 소위 말해서 보수를 표방했던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 강한 목소리, 그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야당이나 예. 또는 뭐 노동단체, 또 문화계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반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정부기관에서 그런 이 상당한 물적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정경련을 동원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런 이 보수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줬다는 정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워낙 이게 내용이 많아갖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 사실은 뭐 데모하고 뭐 시위하는 거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적 차원에서 자금을 댐으로써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직권남용, 강요, 권리행사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돈을 줌으로써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걸 방해시키